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0월 30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뉴욕 시장은 좀 혼조로 마감을 했었죠.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의 그 실적에 따라 갖고 그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그런 뉴욕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0.38% 좀 올랐지만 오히려 다우는 1% 이상 그렇게 이제 빠지면서 시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다우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에너지라든지 금융권 이쪽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말 사이에 다시 또 중동 그 전쟁의 확산 우려가 또 대두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시장은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45% 하락을 하면서 출발했는데 오늘 그 외국인들은 6거래일째 그 매도를 했지만 이제 그 매도 규모는 상당히 오늘은 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덕으로 좀 이제 지수가 좀 중간에 상승을 했고 또 개인과 그 기관은 좀 매수를 보이다가 끝에 이제 뭐 오후에 개인이 좀 지수가 올라오니까 팔았습니다만 그렇게 끝나서 한때는 2317포인트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672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434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6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310.55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지난 주말보다 0.34%가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그 한 0.17% 정도 밀리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고 바로는 또 낙폭이 좀 커졌어요. 그러다가 바로 그 외국인들이 빠르게 매수 전환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해서 한때는 이제 플러스 1.65%까지 그렇게 회복이 됐었는데 결국 이제 5일 이평을 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지수 상승이 나오니까 개인들이 좀 매도 물량을 내면서 상승폭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609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66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72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57.12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15%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 양시장이 오늘 양봉은 나왔지만 이거는 이제 뭐 하락을 멈춘 거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하락을 일단은 멈췄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뭐 상승 전환에 그 다음에 뭐 저점을 확실히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좀 빠른 것 같고 그래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은 거를 일단 좀 다행으로 보고 다음 달 초 넘어갈 때까지는 시장에 대한 판단은 조금 유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율은 오늘 1350원 90전으로 지난 주말보다 5원이 떨어졌는데 뭐 그래도 1350원 이상입니다. 시총 상위에서 특징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시총 상위에서 포스코홀딩스를 300억을 순매수했어요. 요새 계속 산다고 제가 지난주도 이제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178억 순매수했고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예, 삼성전자도 289억 팔았고 기아도 264억, 현대차도 353억 이렇게 다 팔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기관은 그 삼성바이오 9억, 현대차 9억, 기아 166억 판거 빼고는 다 샀어요. 삼성전자 438억을 순매수했고, SK 하이닉스도 66억 순매수했고, LG 에너지솔루션도 107억, SDI도 367억 이렇게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 보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를 보면 외국인은 에코프로 BM만 162억을 순매수했고 에코프로하고 LNF는 팔았습니다. 뭐 7억, 27억 이렇게. 반면에 이제 기관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팔고 LNF는 18억 사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이제 엇갈리. 오늘 이제 좀 움직인 그 섹터들을 보면 이게 에너지죠.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그 주말 사이에 중동 문제가 조금
정리가 되는가 했는데 다시 이제 이란이 경고를 했죠. 예,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해.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리고 시리아 쪽에서 이때 헤즈볼라가, 그러니까 이란에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북쪽을 또 공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을 하고 폭격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지금 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오히려 이게 확전되는 거 아니냐. 부랴부랴 미국도 이제 뭐 휴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는데 하여튼 이거는 어디로 튈지 지금은 이제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에너지 이거는 WTI 기준으로 2.8%나 상승을 했어요. 배럴당 85달러 54센트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BOA 최근 투자 노트를 보면 물론 이건 이제 뭐 의견이지만 잘못하면 유가가 2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좀 이제 좀 그렇죠. 금도 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서 2,003달러까지 한때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금 올리죠. 우리 여기서는 도시가스, LNG 뭐 이런 거 또 유류 유통 최근에 이제 자전거, 전기자전거까지 이제 유가 오르고 이러니까 전기자전거 타고 다닌다 이거죠. 뭐 그렇게 오늘 이제 진행이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입니다. 로봇은 LG U+하고 현대차 그룹하고 이제 그 MOU를 체결해서 로봇용 통신 서비스나 전용 표준 체계 등 뭐 이런 거를 이제 공동 개발한다 이래가지고 그쪽이 좀 오르고, 또 한국 그 로봇 청소기 특허 출원이 세계 1위랍니다. 로봇 제일 많이 우리가 특허 출원을 했대요. 예. 뭐 그런 거에 이제 힘입어서 로봇 쪽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화폐 키오스크, 이거는 오늘 이제 한국은행하고 거래소하고 디지털 금융자산 인프라 구축에 관한 MOU를 맺었어요. 그러면 한흥, 금융위, 금감원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중앙은행에서 얘기하는 그 디지털 화폐요. 그래서 CBDC 활용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로 디지털 화폐 이쪽이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뭐 방산 이런 거,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그 방산도 분쟁이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이거 또 이번에 중동 뭐 이렇게 계속 이게 세계 분쟁이 늘어나니까 뭐 뉴스에 보니까 155mm 그 포탄,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재래식 무기 중에서는 그래도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이 155mm 포탄 가격이 4배나 폭등했답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도 이거 많이 만들죠. 예.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 방산 뭐 이런 쪽이 좀 있고, 2차 전지도 오늘 조금 이제 올랐지만 끝에는 그렇게 강하게 계속 유지하지는 못하고 조금씩 좀 흔들리는 것 같은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로는 아시아나 IDT 이게 이제 화물사업 분리매각 이 얘기 이사회 개최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에어부산, 아시아나 항공 이런 거 다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저가 항공 쪽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그쪽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뭐 한마디로 이제 정리해서 보면 이게 지금 굉장히 저가는 맞기 때문에 수준이 이게 뭐 더 이상 팔 수가 없어요. 여기서 큰 폭으로.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반등하는 뭐 이제 그런 모습이죠. 시장이 강해서 반등한다기보다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보면 외국인 매도세는 어쨌든 간 오늘 이제 축소는 됐지만 코스피에서 6거래일째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내일 또 좀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보다는 좀 반등세를 좀 높였습니다. 특히 이제 오전에 코스닥 시총 상위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수를 보였어요. 결과적으로는 아니지만 오전에 한때. 그래서 이거는 쇼커버레이징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계속해서 뭐 공매도 때릴 타임은 아니죠. 그래서 뭐 이대로 시장이 쭉 끌고 가면서 내일 모레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이제 간단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우리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제가 그 시장을 봐오던 그런 걸 이제 정리해서 내일 저녁에 텔레그램 라이브로 제가 스쿨에서 좀 자세히 그 연말까지 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좀 짚어보고 좀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바닥권에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권은 맞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없느냐, 있을 수 있다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럼 그 하락권에 얼마나 더 머무를 거냐, 이게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뭐 큰 폭은 아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지금 워낙 이제 이게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을 보면 최근에 이제 그 지난 주말부터 그 우리 정책 당국의 미세한 변화가 이렇게 감지돼요. 뉴스 같은데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동안에 뭐 우리가 선진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 종목 공매도를 허용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던 당국이 공매도 문제점이 뭐 최근에 드러났지만 그게 드러나서 특히 이제 외국 그 IB들의 그 위법성을 조사를 좀 단단히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언급했고, 이제 보다 좀 이번 기회에 보다 좀 정확한 적확한 그 공매도 시행을 위한 뭐 어떤 그 준비를 좀 할 때까지는 전체 공매도를 중단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소식들이 슬슬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엔 당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첫 단계의 일종의 증시부양을 위한 시도 아닌가 하는 느낌을 이제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 늘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볼멘소리 많이 하고, 또 선거 앞두고는 당국이 증시에 주가 빠지는 걸 그렇게 원치가 않아요. 그건 이제 표하고 관계돼 있으니까 뭐 비단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늘 그랬으니까 그 선거에 이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 근데 특별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당국의 그 얘기의 진위를 떠나서 이제 분명하게 좀 인식해 놓고, 지나가야 될 게 있어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시장이 이렇게 요즘처럼 좀 과대하게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그 코로나 팬데믹 때 경험했지만 너무 시장이 과열돼 갖고 그냥 아무거나 사도 다 말고 모든 사람이 그냥 돈을 들고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막 이제 그러는 과열 단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열 때 당국은 이제 이게 왜냐하면 그 뒤에 오는 문제점들이 후유증이 상당히 클 것 같기 때문에 그걸 좀 쿨다운 시키려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시장을 좀 쿨다운 시키려고 몇 차례에 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 말하자면 좀 이걸 과열일 때 조금 시장을 진정책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처음에 진정책 내면 꿈쩍도 안 해요. 시장이 더 올라요. 그거 나오면 더 시장이 원래 시장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과열된 시장이 죽으려면 한 서너 차례 뭔가를 그냥 빵빵빵빵 계속 이게 쉽게 말하면 규제책을 내야 그때서 시장이 조금 뭐 이렇게 반응이 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이제 제 경험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시장이 어려울 때 시장을 살리려면 이건 더 힘들어요. 쿨다운 시킬 때보다 더 힘들어요. 살리려면. 이거는 한 4-5차례 이상 뭔가 계속해서 부양적인 이런 얘기를 해야 시장이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지금 얘기한 제가 이거를 왜 1단계적인 일종의 그런 거다 이렇게 보냐면, 여러분 아시면 오늘 뭐 뉴스, 제가 그 텔레그램에도 뉴스를 선별해서 보내드렸어요.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엄청나게. 주식시장과 관련돼 있어서 주가가 오를 만한 뉴스가 아니에요. 옛날 거 막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것도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보는 그런 이제 그 언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은 아니지만 그런 데서 계속 이걸 써댑니다. 심지어는 뭐 그
대통령 중동 다녀온 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다시 리뷰해서 또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거, 카타르에서 카타르 LNG선은 옛날부터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반영된 거고, 뭐 그런 거에 하여튼 호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잘못 제가 전해드리면 여러분 좀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게 이제 시장을 뭔가 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시장이 벌떡 일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러다 시장의 수급이 고쳐지는 고강도 대책.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뭐 기억하시겠지만 증시 안정기금 막 이런 거 돈 풀어서 사는 거잖아요. 주식을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게 안 나오면 이게 안 움직여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시장이 병상에 누웠는데 벌떡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너무 이런 지엽적인 그런 거에 이렇게 쫓아다니면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완벽하게 시장이 바뀌어야 주가가 움직여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조금 더 빠지는 거는 제가 뭐 이미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더 빠지는지는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영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좀 딴 데보다 더 많이 빠진다. 모멘텀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우리 시장이 오르려면 세계 시장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만 못 올라요. 이제 그런 이번에는 특수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좋아지고, 미국 시장이 좋아져야 그다음에 우리 시장의 수급이 개선되고 그래야지 이제 되는 거죠. 우리만 어떻게 처리해서는 이거는 뭐 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올 듯 막 하지만 수급 개선이 궁극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와요. 그런데 이제 초조하면 그런 시장의 움직임에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탁 좀, 이제 가나 봐. 이제 올라가나 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 진짜 잘 해놨던 현금을 너무 의미 없이 써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무릎에 사는 거는 이번에는 올라가는 무릎에 사시라. 떨어지는 무릎 말고. 그래서 바닥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급 개선되고, 그거가 실제로 보여지고, 그런 다음에 들어가셔도 이게 상승할 시장이면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 그건 조금 빨리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모릅니다 아직.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도 열어놔야 된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 좀 느긋하게 갖고선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저녁 7시에 투자스쿨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텔레그램 라이브를 할 건데 연말까지 시장 뭐 2달이지만 좀 점검해보고 대응 전략 이런 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 내일 저는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